안녕하세요. 케첩 스토리 하워드? 조이스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 있죠. 사실 탑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사실. 네, 물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하죠. 바로 연봉입니다. 이 연봉은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주죠. 어쩌면 배우자한테도 잘 안 알려주죠. 왜냐면 자존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연봉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봉이 정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네. 뭐 하워드는 지금 뭐 인턴서부터 쫙 올라와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죠. 뭐 저만 그러나요? 네, 다들 아니 물론 인터넷에서 시작하죠. 저도 미스 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쫙 네. 올라왔으니까 사실 대단한 뭐. 거는 뭐 조이스님이 더. 아이 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인생 월급을 이제 월급제였다가 연봉이란 거를 받았을 때 월급제. 저 월급으로 그러니까 연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일을 시작한 사람이고 이제 연봉이라는 개념을 시작할 때 저보고 연봉을 얼마 받겠냐고 딱 물어봤는데 좀 깜짝 놀랐잖아요. 연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아 연으로 받는 게 연봉인가 보다. 인터뷰 자리에서 듣고 그거를 계산을 곱하기 12를 했어요. 월급 곱하기 12. 예. 그래가지고 딱 불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봉이란 개념은 당황, 황당. 아,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인턴 80만 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더 적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80이었어요. 뭐 사실 80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잊어버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있어서 월 80만 원의 인턴잡에서 정규직이 되고 이제 연봉이라는 걸 처음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마 한 120 올라갔나 월 그때 그랬는데 뭐 물가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그때 저한테는 연봉보다는 이제 정규직이 됐구나. 여기에 대한 기쁨이 전 더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연봉 이런 거 유튜브를 보면은 뭐 연봉 협상 잘하기 어떻게 하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직할 때 연봉 내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좀 참신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좀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네. 그래서 연봉 협상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네. 어느 정도 연봉 협상해야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고가 가능한지. 네. 막연하게 연봉 협상 잘할 수 있다. 아니 뭐 업계가 이런데 연봉 협상 아무리 잘해봤자 안 그쵸.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두가 높은 연봉, 많은 연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좀 알려진 업종 같은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얼마다 뭐 이런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잖아요. 하지만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연봉이라는 것은 이제 업종별로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곳들 사실 돈 덜 주죠. 그럼요. 네. 오히려 이게 시기적으로 좀 타고나는 그런 업계의 트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테크 기반의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그 추세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연봉을 많이 주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명품 브랜드들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스포츠 브랜드들 이런 데들 가면 연봉 많이 주나요?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쌓는 경험에 대해서 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내 이력서에 한 줄 넣는다라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연봉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경험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하워드가 이제 연봉이 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턴이라고 결과. 얘기한 거 그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다른 면으로 보면 약간 그 포지션의 마켓 프라이스라고 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리가 조금 더 희귀하고 아니면 그 하는 일이 어렵거나 그럼 당연히 이제 조금 연봉이 높아지거나 물론 저 약간 젠더 이슈도 있고 시대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을 조금 비슷한 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 연봉이 관련된 건데 회사에서 이제 임금 인상 처리였어요.
근데 회사에 이제 평균 연봉 인상률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막 회사에 떠돌았어요. 근데 제 연봉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연봉 인상률이. 그러니까 좀 나름 혼자서 끙끙 앓았어, 내가 마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장님하고 면담 때도 너 일 참 잘했어. 내가 본 여자 중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여자는 처음 봤어. 그땐 여자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되게 내가 일을 잘했다 생각했어.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가리를 하다가 사장님 면담을 신청한 거여서 사장님, 저는 분명히 사장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 연봉은 너무 생각보다 적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그 나이에 이게 용기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이 당신은 결혼하고 남편이 있잖아. 이건 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근데 예. 저는 요즘도 아주 100%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이고 전 결혼한 여자 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많이 바뀌었지만 완벽하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아직 더 바뀌어야 되죠. 더 예, 바뀌어야 돼요. 되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렇다고 100%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한 여자의 마켓 프라이스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 당시에. 맞아요. 저는 100%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 사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훗날 내 몸값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쌓는 경험이 정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널렸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켓 프라이스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분명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 노력의 리턴은 평가는 이만큼이었는데 제 연봉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켓 프라이스를 그렇게 측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데이터 센터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솔직히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진짜 몇 안 되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대우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최고죠. 엄청 최고로 최고죠. 받으시는 거죠. 정말 부러워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데이터 센터를 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분이 커리어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야,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이제 내가 배워가면 훗날 나에게 되게 플러스가 되겠구나. 진짜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겠죠.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당장을 봤었을 때는 이게 나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지만 훗날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죠. 네, 되게 좋은 피드백이셨습니다. 네. 주희스님, 연봉 협상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 질문 왜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오기비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갈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기비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연봉 그 패키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순수한 저는 이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연봉 계약서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야, 네가 여기서 뭐 연봉 뭐 내고 해갖고 몇백 더 받아보면 그것도 12개월로 나누면 그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니? 이미 지금 내가 오기비에서 주는 것보다 많이 받으니까 감사하게 받아.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네, 저는 감사히 받고 페이스북 갔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연봉 협상을 안 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다. 저를 보고 한 얘기죠. 회사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연봉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왜냐?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연봉 협상은 그 회사에서 이제 나의 출발점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내가 어느 연봉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내가 근무를 하면서 연봉이 인상됐을 때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나갈 때 내 몸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 협상, 출발점을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들은 얘기로 MBA를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것들이래요. 연봉 협상하는 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먼저 답을 하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사실 한 얘기예요. 네. 했는데 정말 그때 제 조언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회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얘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지금 얘가 들어와서 이 일을 했을 때 얘의 컨트리뷰션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다 감안하고 오퍼를 한 것이고요. 또 나눠서 12개월을 했을 때 얘가 추가로 낼 세금을 생각을 했을 때 내고를 했을 때 받게 되는 회사의 선입견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일단 다시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연봉 협상에 관련돼서는 이직할 때하고 기존 직장일 때하고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직할 때 연봉 협상은 되게 중요해요. 그 회사에서의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연봉 협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지션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포지션의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은 앞으로 얘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를, 얼마만큼 셀링을 잘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몇 년 안에 얘가 그 컨트리뷰션도를 기여를 할 것인지를 보고 오퍼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협상의 폭이 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내고를 잘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컸어요. 그러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못 보여주죠? 그럼 빨리 또 집에 가야 됩니다. 짐 싸야죠. 네. 짐 싸라고 해요. 네.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거 있는 연봉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정 포지션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이직할 때는 좀 이제 평균 연봉 인상되는 폭이 있어요. 그렇죠, 마켓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몇 번 저도 이직은 해봤지만은 뭐 현재 좀 이직을 최근에 해본, 최근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퇴직한 네.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요? 제가 평균적으로. 경험으로는 네.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15%? 그 정도까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선 안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번, 두 번 푸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직장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슷한 잡 디스크립션이 있는 경우 이직을 해요. 그렇다면은 기존 직장의 예를 들면 연봉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직장의 연봉이 조금 높여서 부르는 것도 전 맥센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직장에서 연봉 협상하는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말 평가하면서 연봉 이제 너는 이만큼이다. 내년도 연봉은 이만큼이다라고 이제 딱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나는 이만큼 받고 싶다.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얼굴만 붉히고들 있죠. 말로는 잘들 못하면서. 네. 이럴 때 사무실 어떻게 보면은 뭐 빡세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강하게 공격적으로 내고가 가능하던가요? 물론 저는 제 스타일에 또는 제 경험은 있지만 저는 사실 본 적 없어요. 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거의 정해졌다.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내려주는 걸 그냥 몇 번 반항은 해봤죠. 저 이거를 이러면 안 된다. 나 이런 컨트리뷰션 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제 피평가자들이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아마 제 얼굴을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제 평가자한테 하고 나온 얼굴을 그대로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워드 말대로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사장님한테 배워서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감사하게. 네. 뭐 좋은 거 배웠네요. 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좀 연봉 외에 다른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연봉 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베네핏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아,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는 뭐 점심값을 준다라든지, 뭐 휴가를 더 보내준다라든지, 뭐 회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심지어 뭐 회사에 먹을 게 되게 많은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보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연봉 외에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혜택들이 되게 또 많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뭐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회사를 해당 회사를 다닐 때는 다들 잘 모르고 옮겨 봐야지 그때 우리 회사가 좋았었어 이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닐 때 자꾸 비교해 보세요. 다 음. 친구들 회사하고 어떤 게 나은지. 제 주변에 남들의 연봉은 정말 많이 계속 오르는데 매년 나는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맨날 고민했어요. 남이 고민하면 남들도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터득한 건 뭐냐면 알면 괴로운 일에 관심을 갖지 말자요. 너무 좋은. 네,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남의 연봉을 우연찮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뭘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대더라.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스톡을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나보다 한 주 더 받으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런 거 아시죠? 네. 나보다 더 잘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죠. 나보다 한 주라도 더 받으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알려고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봉 인상률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고가들은 대부분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턴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러져도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너스나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좀 정체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상사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또는 이런저런 방법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는 다른 룰을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본인의 현실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룰이라고 얘기하면 회사 떠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연봉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사실인가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그 기간 동안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이 축적됐을 때 그 사람의 연봉이 인상되는 거지. 예를 들면 똑같은 자리에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불러와. 아니 어느 회사가 바보로 해서 그냥 연봉을 높여줍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요? 조이스는 이제 은퇴하신 지도 몇 년 되셨는데 여기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직장 월급쟁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연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원래 제가 생각한 얘기는 좀 다른 거였는데요. 요새 제가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연봉은 예전에는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연봉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시라기보다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시는 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소녀고 그 다음에 경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썸띵이어야 돼서 경험과 캐시가 밸런스가 맞는 맞아요. 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연봉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캐시와 경험의 밸런스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